LG 에너지 솔루션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뉴스로 1분기 영업이익 3,747억 원, 작년 대비 138.2% 상승했다. 유해림 TV조선에서 4월 7일 날 보도가 돼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조 생산 세액공제 효과로 올해 1분기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호실적을 냈다. 연결 기준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가 전환됐다는데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연결입니다. 1분기에 6조 2,650억 원을 달성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그 영업비용, 매출원가하고 판관비가 그 합한 거를 영업비용이라고, 요거는 공시에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역산해서 산출한 겁니다. 영업비용이 1.4% 줄었으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3,747억 원으로 133.8%, 138.2%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기네들이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기술 준비 등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표현을 좀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 운영 효율화에 집중한다. 운영 효율화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중국산은 덤핑 수준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중공 정부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구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존 전기차, 태양광 이런 등등의 어떻게 구조적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것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는 에, 생각을 달리한다. 물론 미국에서 생산된 것은 관세를 안 매기겠지만은 좀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조 9,26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전년보다 35.5%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좀 적게 감소를 했고요. 매출 원가는 30.7%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아니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액이 55%더 감소했고 거기다가 판매 관리비가 24.3%더 증가했으니까 영업 손실이 2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도 영업적자 3,189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영업 손실이 622.8%나 크게 영업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률은 마이너스 29.1%로 아주 2024년이 가장 실적이 3년 동안 가장 실적이 낮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조 원대로서 41.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5.8%더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은 36.2%로 수루풋율까지는 6.2% 마진율이 상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이 줄면서 또 운영 경비가
5조 원대로 그 27.2%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TOE 생산성은 0.56. 이거를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좀 경영자가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1년 연초에 1억 원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연말에 5,600만 원 남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그래서 슬픈 영업 손실은 2조 2천씩 191억 원으로서 그래도 영업 손실보다는 860억 원이 적게 영업 손실이 난 겁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은 없네요. 저는 그 반제품이 제공품 성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두 개를 합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8,11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9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는 적게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ABC로 회사는 아주 표준적으로 공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제품, 반제품, 상품 및 여긴 제공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제공품이 없죠. 어쨌든 플러스 3,293억 원이면은 재고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이 4조 2천억 원, 상품 매입액이 별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매입액으로 표현되면은 A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를 상품 매출원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A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 매출 출고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MC는 그래서 매출량에 비례한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어요. 어, 결국은 매출원가는 매출 수량에 의한 거로 나타내기는 하는 거죠. 생산 재료비가 아니고 재고자산의 증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매입액이 6,084억 원 됩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조 1,417억 원으로서 40.2%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반대로 27.2%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5조 90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조 3,888억 원을 뺀 1조 7천억 원대가 이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총 제조 비용의 26% 비중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내려갔죠.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비교해 보면은 일치합니다. 1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어요. 이렇게 세 줄로 딱 끝나면은 아주 깔끔한 회계를 하고 있다. 저는 뭐 아트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패스가 되면은 2단계에는 자동으로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PQ 총 제조 비용도 똑같이 계산이 돼서 나오고 또 비성분 생산 재료비도 또 PQ 생산 재료비도 동일하게 산출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인데 현금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금 흐름도 딱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16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더 줄었죠. 368억 원. 그러면 52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거의 평가 손실액이 되게 시다라고 답변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 일치를 합니다. 어쨌든 적자는 내고 있지만 재고자산 회계,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거를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회계가 일단 투명해야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과제가 되겠죠. 주요 운영경비 내용으로서 인건비가 1조 3,418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1% 그래도 감소했어요. 직원 수는 12,635명으로 전년도보다 469명이 증가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언젠가는 그 원가 생산성이 극복할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620만 원, 4.7% 내려갔습니다. 요거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내려간 건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급수수료가 8,851억 원이 집행이 됐고 28.7% 증가했습니다. 판매보증 충당부채 전입액이라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 모양인데, 판매보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쨌든 이 금액도 매우 올라가지고 무려 196.3%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8.4회전입니다. 2.6% 하락했어요. 반대로 수르폰율은 6.24%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 이자 부채 33.6%로 증가했습니다. 옐로우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죠. 11.5%에서 33.6%까지 증가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3.4회전, 전년보다 내려갔죠. 수금도 못하고 있고 매출도 줄었는데, 거기다가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더 높아요. 2배 정도. 이것은 납품협력업체한테 잘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원재료나 그 상품을 그 주는 공급업체가 시장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반증은 무슨 반증 추론이 나오죠? 자,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선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량상으로도 재고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이에요. 원재료 가격 및 제품 가격 추이는 다 인상이 됐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추측한 대로 무려 43%나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게 소형 어플리케이션 양극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를 만드는 데도 음극재도 들어가고 중간에 절연제도 들어가고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고 또 거기다가 소형 어플리케이션용입니다. 원재료 매입액은 나와 있어요. 12조 6천억으로. 이게 뭐 어디 맞춰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도 전기차용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동 공구용 배터리라고 해서 달러인데 20.1%.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걸 그대로 그냥 인정한다면은 전기차도 원재료가 그러면은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판매 가격도 내려갔지만은 원재료 내린 가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렸으니까 수르프율이 아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상대적 인식은 가능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요약표로 만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해가지고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판매 가격 그 상승은 인정이 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데 상승했다고 반증 추론인데,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은 유효한 겁니다. 검증이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2025년도 손익분기점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전년보다 64.5%로 매출이 크게 내려갔는데, 어쨌든 매출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 해서 판매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야말로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운영 경비가 27.2% 증가했는데 2025년도는 15%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직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충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요거를 요 운영 경비 기준에서 이 영업이익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은 얼마를 맞춰야 되느냐. 전년도 실적이 7조 9천억이었는데 거의 더블 이상을 더블을 해야 됩니다. 15조 8,200억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겠느냐. 뭐 뭔가 히트할 게 있다 그러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죠. 근데 뭐 테슬라도 전기차 뭐 매출 감소한다고 그러고 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 영업손실 적자를 헤어나기가 좀 쉽진 않겠어요.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이 매출 재료비가 97%더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매출을 이것도 거의 더블 정도 해야 15조 한 8천억 정도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스루픈 레이트가 37%로 한다면은 0.8% 단가 인상을 좀 한다는 의미로 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영진한테 15조 8천억을 경영진이 주주들한테 약속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이제 한 133억 원 영업 적자인데 흑자를 내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관건은 저는 재고 회전율이라고 봅니다. 구회전 하자. 그럼 매출을 더해서 이익이 나는 거냐?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매출을 더해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생산을 덜해서 재고를 줄여서 하는 경우, 세 번째, 1, 2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복합적인 효과로 매출 16조 8,720억
5억 원을 하게 되는 효과를 내고 운영경비가 매출로 증가했을 경우에 2.5%까지 증가한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2,4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계획을 세볼 수 있겠어요. 과연 16조 원대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거야 모르지만 손익분기점은 자관 현재 구조라면은 손익구조상으로 한다면은 16조 한 5천억 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마이너스 2,833억 원. 아까 그 원가 계산 손익으로는 뭐 2조 얼마가 손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833억 원이다. 왜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은 실질 경비가 아니니까, 현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흑자로 돼 있었어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그리고 이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7,381억 원이 되겠고, 최종 4조 9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적자도 났지만은 왜 그러냐?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느냐?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5조 2,848억 원이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현재 결국은 이게 원가 사고방식 때문에 대량 생산에 의한 원가 절감, 이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원가 회계라는 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고 뭐 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쿠팡이 적자가 몇 년 동안 의도적인 적자를 내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2024년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거와 같은 게 이제 원가 회계 사고 방식이죠. 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가지고 뭐 공장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잉여현금으로는 채권자가 3조 9천억 원, 거의 4조 원을 추가로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3.6%로 상승했고요. 뭐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 배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그 표현된 것이 그 이 손실, 2월 손실금을 털었다, 이런 소개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자본잉여금은 상장 시 미래차 기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17조 5천억 원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1170억 원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돈이 시중에서 돈을 끌어들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뭐 개미 돈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시중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계속 적자를 본다. 어, 남의 돈 가지고 주주들 돈이죠. 이 돈을 일부러 탕진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그 영업 손실, 2월 손실액이 결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아직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언제까지 그 할 거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다 빼먹을 때까지 적자를 낼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뭐 그래서 그런지 이자 부채도 더 차입을 한 거고, 결손금을 증가시켜 자본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디 딴 데하고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주가는 32만 3천 원으로 연초보다 좀 내려갔어요. PBR은 4.81로 아직도 높습니다.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이렇습니다. LG화학이 81.84%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6.35%, 외국인이 별로 관심이 없죠. 4.35%인데 그나마 그래도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